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분석 그리고 수혜주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영상 말고도 개인 투자자들이라면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2023년도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로봇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총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 총 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받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오늘은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외국인들이 매일 수로 담는 이 주식이 지금부터 대박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특히 2월 달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섹터를 엄청나게 사들였죠. 코스닥 시장에만 벌써 5천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로봇 섹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종목의 방향성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2월의 시장 주도 섹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장주는 이라는 내용이죠. 이달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을 5천억이나 샀는데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집중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집중 매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AI도 지금 상당히 핫하죠.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핫한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AI가 시장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품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AI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투자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밀린 K 배터리 점유율 뚝 떨어졌죠. 근데 이제 미국의 IRA에 대한 수혜로 반전을 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RA에 대한 수혜를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종목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으며 그로 인해서 진짜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과 EU가 IRA 해법인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데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전지 순매수를 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만 5천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합니다. 특히 그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몇 거래를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5거래일 동안 코스닥 지수가 4.3%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4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중요하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이 주로 담은 섹터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 많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에만 1,890억 원에 대한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매출이 5전이 나왔다. 그 전해 매출이 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출이 무려 5배나 뛰어오른
엄청난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BM만 산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많이 샀습니다. 1720억을 샀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570억, 그 밑으로는 JYP, 카카오게임즈 여러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을 샀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여기 있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입니다. 즉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4위, LNF 같은 경우에는 3위입니다. 그 밑으로 카카오 게임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JYP 엔터 여기는 대다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바닥이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낙폭률이 가장 높은 시장 중에 하나였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현재는 상승률 세계에서 2위와 3위 수준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당연히 나스닥이겠죠. 지난해 낙폭률 1위도 나스닥이었고 반등률도 1위가 현재 나스닥입니다. 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대다수의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2조 원을 폭풍 매수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월 코스피 1조 5,500억 원에 대한 순매수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6,500억,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거의 4,200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합쳐서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1조 5천억 중에서 1조 한 600억, 700억 정도가 두 종목에서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반도체를 많이 샀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긴축원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챗 GPT에 대한 영향으로 AI가 주목을 받게 되자 거기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반등세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와 반도체를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가 주목받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코스피가 반도체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코스닥이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팩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은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2차 전지를 사야 되냐? 아니면은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많이 무겁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영향을 주는 AI를 사야 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지금 현상 상태에서는 2차 전지 팩트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 AI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의 우려가 너무 큽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대한 돌풍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증시에서도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끌어올린 증시가 거품이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된 AI 경쟁이 구글까지 번졌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얘기가 나왔죠. 알리바바에 대한 얘기 나왔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현재 네이버, SK텔레콤, LG 뭐 여러 가지에 대한 AI 산업이 지금 막 시작하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기존부터 하고 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도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로봇 섹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거기에 대한 상승률을 넘어서는 상승을 현재 보여줍니다.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1등 기업이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확보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불기둥을 뽑았던 그 로봇 섹터를 뛰어넘는 상승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테마가 상승을 냈을 때 과할 정도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왜 AI가 그냥 단순 테마냐? AI는 미래 산업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미래 산업 맞아요. 저도
이 AI 섹터가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전 이후에 AI 섹터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해버렸죠. 실제로 지금 뭐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유엔제, 비플라이 소프트, C랩 여기 인공지능 AI 관련주에 대해서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는 상승률이 상당히 많고요.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AI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지난 2016년처럼 빠지진 않더라도 그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로는 충분히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2차 전지도 똑같이 과한 상승이 나왔는데 왜 AI가 2차 전지보다 반납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장담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입기에 들어간 AI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도입기랑 제품 개발 단계입니다. 제품 개발 단계가 뭐예요? 기업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없고요. 기업들의 투자금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AI가 이제 제품 개발 시기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도입기에 들어가고 있죠. 도입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품의 수용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를 말을 하죠.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LG 엔솔, 삼성 FDI, SK온은 적자니까 뺄게요. 어쨌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장기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상승이 나오더라도 해당 종목은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숙기랑 쇠퇴기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성숙기는 이미 다 도입이 됐습니다. 뭐 향후 10년 뒤, 20년 뒤 전기차 보급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팔려고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혹은 다른 배터리 업체에서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할 거 아니에요. 홍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시기를 말을 합니다. 쇠퇴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 20년 뒤, 30년 뒤면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2차 전지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3월 달에 IRA라는 수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 2차 전지가 AI보다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지 2차 전지 섹터가 무조건 AI보다 좋고 월등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렇게 좋은 2차 전지 왜 작년에는 안 간 종목이 그렇게 많냐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안 간 종목들 상당히 많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에 이 배터리에 대한 생산량이 20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거의 72%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17.9GWh까지 올라가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사용량은 59.4GWh에서 70.4GWh로 20%조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한 정도보다 기업이 상승한 정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 2차 전지 시장에서 상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게 맞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 급성장을 합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92.5%, BYD 같은 경우에는 167.1%로 평균 상승률이었던 72%를 아득히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그거는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이고 올해는 어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를 진행합니다. 유럽도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물량을 늘리되 보조금 자체 금액을 내리고 있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IRA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투자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못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 7일 독일 부총리와 프랑스 경제장관이 옐런과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서 핵심 광물 클럽을 제안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 핵심 광물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 IRA를 진행하는 이유가 중국이나 아니면 소수의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가 FTA를 맺지 않더라도 이 핵심 광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건들을 만들어도 인정을 해달라라는 뜻의 구체적인 조치를 찾기 위한 것이지 지금 당장 너네가 일본과 유럽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지 않냐? 라는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EU나 일본이 원한다면은 광물에만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IR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국 고립시키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일본과 EU, 유럽에 대해서 FTA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통한다면은 단순히 일본이나 유럽에서 끝날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생산량이 많은 아르헨티나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합류 가능성이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리튬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 미국의 IRA의 조달국 다변화 소가리라는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내면서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충분하게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는데 이런 배터리 공장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보다 원자재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원자재보다 소재 기업들을 더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 단위로 광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움직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리튬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돈 투자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이 IRA 초반 단계에서는 광물 확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광물에 대한 확보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뭐 광산에서 하든 염호에서 하든 그게 아니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광물을 확보하든 결국에는 광물을 확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하지만 초반 부분에서는 이 광물 확보에 대한 뉴스 기사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차 전지 원자재에 대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라리오아주 킨텔라 주지사가 리튬을 전략 광물로 지정을 해버리고요. 이미 승인한 모든 탐사 허가를 중단해버리는 법안을 공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헌법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원에서 오는 모두 주 정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튬 탐사나 개발에 대해서는 주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은 카타마르카주랑 후이주죠. 아직 생산 단계가 아닌 지역은 살타주와 라리오아주 그리고 산후안주 정도입니다. 이 살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의 염호가 있죠. 근데 사실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탐사 허가를 중단해 버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간의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2차 전지 원자재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만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2차 전지 K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엄청나게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짓게 되면은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장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장비를 계속적으로 넣을까요? 넣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소재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공장 증설이 끝나는 2025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터리 소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요.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금속 이물질을 빼내는 탈철기를 보유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재 제조 공정에서도 상당히 필수적인 장비를 현재 대보마그네틱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리튬만 보냐? 왜냐면은 배터리 광물 중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게 리튬입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 4대 원소, 4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양극재가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거랑 똑같이 그 중에서는 리튬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수요가 2020년 대비해서 2040년도에 42배 이상 뛸 것으로 전망이 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있는 리튬 관련주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리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나노텍입니다.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인수한 미래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전문 기업인데 1월과 2월 물량만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에 육박하는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즉 올해 연말이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미래첨단 소재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작년 11월부터 신공장 증축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생산 능력,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생산 능력이 2만 톤에서 4만 톤까지 2배 증가합니다. 즉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은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IRA에 맞춰서 해외 법인이나 신설 그리고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3월 IRA 전에 미리 모아가시는 종목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금양입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고와 리튬 광선 개발 및 관리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이고요. 지난해 6월에 국내에서 세 번째로 2170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성공한 기업입니다. 얘가 리튬이라고 했는데 왜 원통형 배터리를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배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게 원통형 배터리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모멘텀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 맞춰서 잘 나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단순히 금형이 리튬 그리고 뭐 원통형 배터리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처럼 사업 방향이 원재료 리튬 확보, 리튬 정제, 생산 그리고 배터리 생산까지 하는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할 만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의 하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 두 종목은 현재 리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현 시점에서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이런 리튬 관련주들도 좋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 정리를 보고 로봇 섹터도 한번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봇 팩터에 대한 리포트를 다운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핸드폰을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 이름과 똑같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니 밑에 비슷한 시그널도 있고 무슨 시그널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냐? 전부 다 다른 겁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김용민의가 없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기가 나올 겁니다. 해당 내용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설치 당연히 무료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중에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화, 광고 문자 갈 일이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전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 그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섹터 총 정리를 클릭하시면은 그 아래쪽에 로봇섹터 총 정리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께서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해당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이 리포트만 무료냐? 리포트만 무료가 아니라 전부 다 무료입니다. 급등 시그널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입니다.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다음날에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월 9일 갤럭시아 머니트리 시초가 이하 재료가 뭐가 있다 투자 포인트가 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2월 8일 비스토스 2월 7일 MP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일매일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승률도 괜찮고 매매 방법도 나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서 좋을 것 같고요. 장전 급등 뉴스가 있습니다. 이거 뉴스 올려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뉴스를 올려주는데 뉴스도 올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 뭘 보면 좋겠다라고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장 시작 전에 어떤 뉴스를 받을지 모르겠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만 보더라도 아마 충분히 시장의 핵심 뉴스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관련주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어떤 이슈,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만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추천주만 보더라도 내일 공략주 알 수 있죠. 장증 급등 뉴스 보시면은 오늘 공략해야 되는 이슈와 종목군들 알 수 있습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을 통해서 어제 시장의 트렌드 팩터가 뭔지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 플러스 유튜브 영상까지 포함해서 최신 이슈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무료예요. 과금될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시장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